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남자 홍순목입니다. 오늘 1월 18일 월요일인데요. 그동안에 제가 칼럼도 읽어드리고 책도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또 뉴스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너무 심각하고 좀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코로나19 경제 다 어려운데 이것도 듣는 것까지도 이렇게 보는 것까지도 어렵고 너무 심각하면은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서 짤막한 동화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도 이렇게 좀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 때 가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책입니다.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동화고요. 원숭이의 엉덩이란 제목입니다. 원숭이의 엉덩이가 빨갛게 됐는데 왜 빨갛게 됐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 안에는 권선징악도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어느 곳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찌나 인색한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자식을 하나도 갖지 못한 이 부자 부부는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해서 돈을 쓸 뿐이었습니다. 그 부자네 집에는 어린 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인색한 주민 밑에서 학대받으며 일하는 이 어린 하녀는 생김새는 볼품없었으나 주인과는 달리 마음씨가 아주 고왔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랐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애쓰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 올 무렵 부자네 집에 웬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그 할머니는 허기진 얼굴로 밥 한 그릇만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때마침 부자는 맛있는 저녁상을 받는 참이었습니다. 부자는 밥을 구걸하는 할머니를 보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 노인네를 당장 쫓아내거라. 만약 나가지 않거든 개를 풀어서 쫓아내도록 하라. 예, 염려 마세요. 하녀는 서둘러서 그 할머니를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희 주인은 워낙 성격이 거친 분이세요. 하녀는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 몰래 밥 한 그릇을 들고 나가서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허기를 면하도록 하세요. 할머니는 너무나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하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참으로 마음씨가 고운 분이군요.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이 힘겹더라도 잘 참고 견디도록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인이 아가씨를 산으로 신분을 보내거든 동북쪽 산에 시내를 찾아가요. 그 시냇물에다 눈을 씻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도록 해요. 이렇게 말한 그 할머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오간데 없었습니다. 하녀는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 안 있어 부자가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할 일이 없거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도록 해라. 하녀는 마침 좋은 기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동북쪽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 그 거지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시냇물을 찾아가 눈을 씻고 목욕을 한 다음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런데 하녀는 그날 이후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볼품없던 얼굴 생김새가 한 번 보면 반할 정도로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을 젊은이들 중에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을 지나가던 다른 지방의 귀공자들과 심지어 왕자까지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서 마을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부자 부부였습니다. 부자 부부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녀가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이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때문에 많은 귀공자들과 왕자까지 그녀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는 것을 알자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곧 여러 사람 앞에서 양녀를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그 집의 하녀였던 아가씨는 이제 부잣집의 양녀가 된 것입니다. 부잣집의 수양딸이 되어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 아가씨는 마치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부자 부부는 수양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좋구나.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그리 예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뻐졌느냐?
아가씨는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지 동북쪽의 시냇물에 몸을 씻은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부부는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이튿날 부자 부부는 함께 동북쪽 시내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부자 부부의 몸은 색깔이 변하면서 점점 부어올랐습니다. 게다가 온몸에 털이 숭숭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두 사람은 원숭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계집애한테 속았어. 그 계집애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부자 부부는 이를 갈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수양딸이 된 아가씨는 혼자서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가씨 앞에 관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얘야, 놀라지 말아라. 전에 내 앞에 거지 모습을 하고 나타났던 할머니가 바로 나였느니라. 너의 마음씨가 착하여 도와준 것이지. 이제 마음씨 고약한 너의 주인은 원숭이가 되어서 너를 해치러 올 것이다. 그러니 어서 문 앞에다 불 붙은 숯을 준비하여 그들을 막도록 하여라. 아가씨는 얼른 관음보살님이 시키는 대로 벌건 숯이 담긴 화로를 문 앞에 두었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아니나 다를까 원숭이가 된 부부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숯불 화로가 있는 줄을 꿈에도 모르고 들이닥치다가 그만 화로 위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원숭이는 기겁을 하고 불에 된 궁둥이를 두드리며 멀리 도망치고 다시는 가까이 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날 원숭이 궁둥이가 빨간 것은 그때 불에 된 자국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원숭이의 엉덩이가 빨간 것은 그 마음씨 나쁜 그 부자 부부가 이렇게 원숭이로 변해서 이렇게 복수를 하려다가 숯불에 데워서 엉덩이가 빨개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짧은 동화를 한 편 읽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이야기가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고 이렇게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월 18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